자, 오늘 볼 문제는 225번. 자, 225번을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의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제 1사분면에 있는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 위에 점 x, y에 대해서 사각형 OAPB의 넓이의 최대값을 라지 M 이라고 할 때 8m의 값을 구하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몇인지 이제 보고 여기는 원점 A점, B점. P점은 아직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세팅을 해놓을게요. 자, fx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2죠. 자, B점의 좌표는 몇입니까? B요. 네, B점의 좌표. 몇 컴마 몇? 10이요. 네, 0,10. 그쵸? A점은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얘가 몇 되는 수? 0 되는 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0 되는 X의 값은 5랑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여기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 좌표는 이렇게 정해지겠다. 자, 이제 할 건데 이 P점을 뭐라고 잡을 거냐?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이라 합시다. 어떻게 잡은 거예요? fx 위에 있는 A라는 점을 가지고서 그냥 표현했어요. 요거 이제 여기에서 내리면 여기가 A,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직사각형 아니죠? 정사각형 아니죠? 그냥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냥 사각형의 넓이 우리가 구하기 힘들죠? 어떻게 합니까? 그쵸. 쪼갭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들의 넓이를 구해야 되죠.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사각형 OAPB의 넓이는, 자, 이 삼각형 먼저 구합시다. OAP. OAP는 밑변 몇이고요? 밑변 5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높이. 높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 요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삼각형의 여기를 밑변을 해볼게요. 밑변은 10이고요. 높이 몇입니까? A. 그렇죠. 그럼 이제 써볼게요. 2분의 1로 그냥 묶읍시다. 2분의 1로 묶으면 2분의 1 묶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15A 플러스 50 플러스 10A로 되겠네요. 2분의 1로 묶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5A 제곱 플러스 25A 플러스 50이라고 쓰이겠네요. 자, 몇 차? 근데 넓이의 최대값이죠. 이 넓이가 고정된 건 아니죠. y는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럼 a라 표현해도 되고요. 우리가 x로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다 5의 배수들이죠. 마이너스 5를 꺼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꺼냈으니까 마이너스 10. 지금 a를 뭘로 바꿨어요? x로 바꾼 겁니다. 2차 함수처럼 보려고요. 됐습니까? 아, 예. 됐죠? 자, 그럼
이 함수를 그리려면 완전 제곱식 해야 되죠? 반의 제곱. 그러면 무슨 써야죠?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마이너스 5x 반이면 2분의 5인데 제곱하면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마이너스 10. 얘네들은 필요가 없죠? 4분의 40 써도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에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65. 아까 65였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잘하면 x 빼기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8분의 6, 5, 30, 325가 되겠다. 끝났네요. 언제 최대? 320. 그쵸. 2분의 5일 때 325가, 8분의 325가 최대. 근데 8m을 구하라니까 325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원래 이거 범위가 있습니다. A가요, 1사분면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사실 어디 있는 거냐면, 0에서 5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X 좌표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라인에 있어야 되니까. A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이것도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5까지 안에서의 최대값을 이야기한 겁니다. 원래는 범위를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이해됐죠? 자, 226번. 자, 활용 문제네요. 활용 문제들은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다들 그래요. 자, 두 개의 수도꼭지 A, B를 이용해서 물을 채울 수 있는 물통이 있다. 수도꼭지 A에서 T초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은 3T 곱하기 30-T의 괄호 리터이고, 수도꼭지 B에서는 T초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이 T 괄호에 T 플러스 10리터라 한다. 빈 물통에 30초 동안 물을 채우는데 수도꼭지 A만 먼저 사용하고 잠근 후에 수도꼭지 B만 사용한다. 이때 물통을 채울 수 있는 물의 최대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A 수도꼭지는요, F라는 함수로 볼게요. T초 동안 하면 3T에 T 30-T 만큼 찬대요. 됐죠? 1초면요 1 넣으면 되죠. 그쵸? 만약 A 수도꼭지로 1초 동안 넣으면 3 곱하기 29가 되는 거예요. 2초 동안 넣으면 3 곱하기 2 곱하기 28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B 수도꼭지는 어떻게 써요? B 수도꼭지는 T초 동안 넣은 게 T 곱하기 뭡니까? 자, 1초 동안 수도꼭지 B에서 넣으면 1 곱하기 11이 되는 거예요. 2초면 2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30초 동안 물을 채우는데 A 수도꼭지는 얼마 동안 틀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몇 초 동안 틀었어요? 30초 중에 얼마를 채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A 수도꼭지랑 플러스 B 수도꼭지를 해서 총 시간이 30초라는 겁니다. 그럼 A 수도꼭지를 먼저 틀었을 때 몇 초 동안 물을 받을 거고, 그 다음 잠근 다음에 남은 시간은 다 B 수도꼭지를 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A의 수도꼭지는 몇 초 동안 틀었어요, 그럼? 몇 초를 틀어야 최대입니까?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A 수도꼭지를 튼 시간을 몇 초라고? X초라고 하는 겁니다. 튼 시간을. 그럼 B 수도꼭지는 얼마 동안 틀었어요? 그쵸.
요만큼 튼 겁니다. 왜 얘기했냐? A수 꼭지는 튼 시간만큼 이만큼의 물의 양이 나온다 했어요. 그럼 T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그래서 A수도 꼭지는 이만큼의 물을 받은 겁니다. 그럼 B수도 꼭지는 2초 동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초만큼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T 대신에 뭐 넣어야 돼요? 30만. 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이 되냐? 30 빼기 X. 여기다 넣으면 4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물의 양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으면 이제 전개해야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0X 전개하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0X 플러스 1200 다 썼으면 이제 계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200 완전 제곱식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25에 1200 그쵸? 자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1250이 되겠다.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5의 제곱. 네, 5의 제곱이에요. 어디, 여기죠. 그쵸? 어디서 잘못됐나 했네요. 자, 그러면 이때 물통에서 채울 수 있는 물의 최대량은 얼마예요? 12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건을 정확하게 써준다면 뭘 써주는 게 좋냐? 시간은 몇 초를 넘어갈 수 없다? 30초를 넘어갈 수 없다. 정확하게 써주면 돼. 오케이? 이게 만약에 45로 돼 있어. 계산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36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두 2차 함수 fx, gx가 1차 함수 hx에 대해서 두 함수 fx, hx의 그래프와 접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gx, hx가 접하는 점을 베타라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한번 봅시다. 자, fx랑 gx의 최고차항 계수는 각각 1과 4이다. 두 양수 알파, 베타의 b가 1대 2이다. 라고 돼 있네요. 양수 큰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봅시다. 두 2차 함수 fx랑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의 x좌표를 t라 할 때 알파분의 t의 값을 구하시오.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오케이 합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fx와 hx가 접한답니다. 그쵸?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hx라는 함수를 접한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연립해서 계산하겠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fx-hx가 0 되는데 얘네들의 근이 몇 개다? 하나다 라는 얘기예요. 맞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근이 몇이다? x가 몇이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fx가 뭐냐면요. hx 더하기 x-알파의 제곱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해서요. 맞죠? 선생님, 얘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hx인데
얘가 2차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hx가 몇 차라고 주었어요? 1차. 그쵸. 얘가 2차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최고차 함수가 1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이유는 그거예요. 아까 전에 얘가 0이 되는 이 근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죠. 그쵸?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gx와 hx가 접한대요. 그쵸? 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까랑 똑같죠? gx-hx가 결론은 뭐냐? 4배의 x-베타의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gx가요 4의 x-베타의 제곱 플러스 hx입니다. 자, 우리는 요거랑 요것만 알아요, 지금. 요거랑 요거. 그쵸? 자, 그때 이제 아까 가번에 있던 조건이 개수들은 각각 구했고요. 또 다른 조건이 뭐였어요? 알파와 베타의 b가 몇이라고 했어요? 1대2. 알파 대 베타가 1대2면요. 베타는 뭐라고 써도 돼요? 2 알파라 써도 된다 이거죠. 맞죠? 자, 그럼 fx 다시 쓸게요. fx는요 x 빼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hx고요. 자, gx 위에다 쓸게요. gx는요 4배의 x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플러스 hx입니다. 됐습니까? 자, 뭐 하라고 했어요? 자, f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이라고 했죠. 만나는 점을 찾으라고 했어요. 만나는 점이란 건 이 두 개가 연립했을 때 만나는 점이죠. 그럼 우린 뭐 하는 거예요? gx 빼기 뭡니까? fx인데 결론이 뭐냐? 4의 x 빼기 2알파 제곱에서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빼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맞죠? 자, 이거 무식하게 안 구해도 됩니다.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요. 2x-4알파의 제곱 빼기 x 빼기 알파의 제곱 합차로 했죠? 이것도 제곱이죠? 이것도 제곱이죠? 합차죠? 합차면 뭐 하면 돼요? 2개 더한 거, 2개 뺀 거 하면 되죠? 2개 더하면 몇이에요? 3x-5알파 하나 됐고요. 2개 빼면요 x-3알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죠? 자, 정확하게 쓰면요 x 빼기 3분의 5알파 x 빼기 3알파예요. 자, x의 근은 뭐 있습니까? 3분의 5알파랑 3알파죠. 근데 fx랑 gx가 만나는 점들 중에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을 t라 했죠. 자, 베타가 몇입니까? 2알파였죠. 그럼 t는 몇이에요? 3분의 5알파입니다. 맞죠? 알파라는 숫자랑 2알파라는 숫자 사이에 있는 값을 t라고 했어요. 만나는 점들 중에. 3알파는요, 알파랑 2알파 바깥에 있는 수고요. 3분의 5알파는 이 수 안에 있는 수니까 얘죠. 자, 그럼 다 했네요. 뭐분의 뭐? 알파분의 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5가 답이죠. 좋은 문제예요. 왜 좋은 문제냐? 처음에 저는 이제 접근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fx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저 fx랑 gx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얘는 뭐에 힌트를 준 거냐면 접한다는 걸 가지고서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뭐한다? fx랑 gx가 만나는 점 다시 연립한다는 거죠. 연립을 했을 때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fx랑 gx를 구하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한 문제예요. 이해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237번. 자, 237번을 보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있는 점 원점 0,0, A점 1,0, B점 1,2, C점 0,1을 꼭지점을 하는 OABC라는 사각형이 있어요. 그쵸? 그때 실수 K에 대하여 직선 Y는 K가 세 선분 OC, OB, AB와 만나는 점을 DEF라 해서 D가 뭐야? OC? DEF라 합시다. 그때 OD의 넓이는 S1, OAFE의 넓이를 S2, BEF를 S3, 사각형 DEBC의 넓이를 S4라 하자. S1 빼기 S3의 제곱 더하기 S2 마이너스 S4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문제예요. 이 정도 풀 수 있으면요, 그냥 대학교 가세요.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복잡하게 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작년 6월에 준 문제네요. 작년 6월. 제가 봤을 때는 심보가 못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귀찮아라는 문제 같아요. 학생들이 제일 풀기 싫은 문제거든요. 생각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계산을 복잡하게 해서 계산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문제. 칠판을 살까봐요. 사고 싶다. 그쵸? 시점 0,1 A점 1,0 여기를 없앨게요. Y는 K. 자, 여기 좌표가 뭐냐면 0,K예요. 이게 D점이죠. 맞죠? 여기 좌표는 2점인데 뭐, K예요. 여기 있는 F점은요, 1,K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넓이들을 K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뭘로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OB라는 직선을 찾아서요, 얘의 좌표를 찾아도 됩니다. OB라는 직선 해볼까요? OB라는 직선을 찾으면 Y는 2X예요. 왜요? 원점 0,0 지나고요. 그럼 Y절편 없다는 거 배웠죠? 1차함수 할 때. 그럼 1,2를 지나니까 0,0과 1,2의 기울기는 2예요. Y는 2X죠.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2분의 K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직선 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길이비가 2-K 대 K죠? 그거 가지고 닮은 비 쓰시면 나옵니다. 왜 이 삼각형과요? 이 삼각형이 이 선하고요. 이 선이 평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닮은 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도 2K 나올 거예요.
2분의 K. 2분의 K 나오는데, 어차피 직선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쓸게요. 그냥 써도 상관없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넓이를 찾을게요. 여기가 S1. 왜 안 나와요? 여기가 S2. 여기 S3, S4죠. 됐습니까? 넓이들을 조금 정확하게 쓸게요. 여기 높이가 K고요. 밑변이 2분의 K예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K에서 4분의 K제곱입니다. 맞죠? 자, S2는요, 보류하고요, S3 먼저 구할게요. 우선 왜요? 우선 여기 길이가 몇이라는 거 알아요? 여기가 전체가 몇이었으니까요? 1. 근데 여기가 2분의 K니까 여기가 몇이에요? 1 마이너스 1. 그쵸? 1 빼기 2분의 K죠? 여기 길이가 2 빼기 K였죠? 여기 아까 K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K 2 빼기 K 맞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좀 잘 보면요. 1 빼기 2분의 K의 제곱이에요. 2를 꺼내주면요. 여기까지 됐죠? 자, S2는요, 왜 선생님이 이따가 구한다고 했냐면, 자,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빼면 S2예요. 맞죠? 그럼 밑변 몇입니까? 1. 높이 몇이에요? 2. 전체 넓이 1. 1에서 요것만 빼면 S2죠. 이거 뭐예요? 1-1 빼기 2분의 K의 제곱이에요. 자, S4도 구할 필요 없어요. 이 넓이는요. 이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에서 요 S1의 넓이 빼주면 되죠. S4가 몇이에요? 밑변 몇? C까지가 1. 높이가 1. 자, 그래서 S4가 몇이었냐? 이 삼각형이 밑변 1, 높이 1이어서 전체 넓이 2분의 1에서 여기 넓이 4분의 K 제곱을 빼준 거랑 같습니다. 됐습니까? 정리만 잘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제 계산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서 더 뭘 계산해요? 지금 계산해야죠. 뭘? 우리가 구하려는 S3, S1의 차. S1 빼기 S3은요. 이거 빼기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4분의 K제곱에서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에요. 맞죠? 전개한 거죠? 뭐 나옵니까? K-1 나왔어요. 불만하네 이제. 굉장히 복잡했는데 결론은 저렇게 허무해져요. 자, S2-S4예요. 여기 S2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고요. 빼기 1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K의 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우선 여기부터 전개할게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요거 그냥 쓴 거죠. 1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플러스 K인데 다시 나오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얘가 플러스 K 마이너스 K. 두고. 네. 예. 네, 여기가 플러스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나오면 플러스 4분의 K제곱.
K제곱 없어졌죠? 2분의 1 마이너스 K가 있다. 생각보다 단순해졌어요. 그쵸? 그럼 다 있네요.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의 합이에요. 그럼 Y는 S1 빼기 S3의 제곱 더하기 S2 마이너스 S4의 제곱이라는 건 K-1의 제곱이고요. 이거 원래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인데 K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도 어차피 똑같은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정리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분의 5가 나옵니다. 몇 차 함수? 네, 맨날 2차 함수예요.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2로 묶으면요,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반의 제곱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플러스 4분의 5가 돼서 2배의 K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8분의 10 하면 되겠습니다. 몇 나오죠? 8분의 1이네요. 그쵸?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쉬울 수 있죠. 최대 최소는요, 식만 잘 세우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어차피 그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꼭지점을 가지고 쌓냐 아니면 양끝을 가지고 찾냐 이런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고요. 오히려 좀 이제 힘든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둬야 되겠다. 오케이? 자, 끊고도 할게요. 자, 요번에 할 파트는 뭐냐?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가 사실 다 배웠던 파트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 해봤자 크게 없거든요. 첫 번째는 고차 방정식. 우리가 고차 방정식들은 많이 했어요. 그쵸? 고차 방정식은 그냥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그쵸? 보통 우리가 고차 방정식 할 때는 뭐 가지고 했어요? 인수분해 가지고서 계산했다. 인수분해해서 계산했죠.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어떤 걸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계산했죠. 보통 근 중에 하나는 정수로 되어 있는 근을 주어지면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우리가 조립제법 가지고서 그 헤드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자, 4차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가지고서 다 했었어요. 그쵸? 인수정리 가지고서 인수분해 했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4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무엇을 조심하냐면 보기차식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보기차식이란 게 이런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라는 형태. 1차항이랑 3차항이 없는 형태. 그쵸? 이 복 2차식 형태들은요, 풀이가 두 개입니다. x라는 식을 x제곱을 치환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쵸?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을 완전 제곱을 통해서 합차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합차랑 치환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계산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는 상반 방정식이 있어서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필요에 의하면 풀어볼게요. 요즘은 거의 안 나와서 우선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차 방정식 풀 때는 인수분해 가지고서 계산한 거. 4차식은 인수분해뿐만이 아니라 복 2차식에 대한 형태들도 계산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고요. 세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다.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많이 했었죠?
어떻게 되냐? 3차식 같은 경우에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식이 있으면 얘가 반드시 근이 몇 개 존재하고 3개가 존재하고 그래서 세 근의 합은 어떻게 계산한다? 마이너스 a분의 b 가지고 두 근의 곱들, 세 근을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은 보다 a분의 c 가지고 계산한다. 그리고 세 근의 곱은보다 마이너스 a분의 d 가지고 계산한다. 그쵸? 저 근과 계수의 관계들은 예전에 많이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크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저런 근과 계수의 관계는 꼭 알아둬라. 오케이? 네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켤레근입니다. 켤레근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통 3차식에서의 켤레근을 많이 하는데 자, 3차식에서의 켤레근은 중요한 게 뭐냐면 fx라는 3차는 어떤 실수로 되어 있는 근 하나랑 2차식 하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3차라는 건 잘 보면 1차식과 2차식의 곱이에요. 2차식과 2차식의 곱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식은요, 해가요, 항상 실수밖에 없습니다. 허수 없죠? 2차에서 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떤 근이 있어요? 허수가 존재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식에서의 켤레근을 배웠었잖아요. 2차식의 켤레근이 뭐였어요? 세수가 개수가 실수면 그리고 근이 하나가 허수면 또 다른 켤레근이 존재한다. 요걸 했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3차식 fx의 개수가 모두 실수이고요. 그 다음에 x의 근 하나가 허수면 이면 어떤 근이 또 존재한다? 또 다른 켤레근인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오케이? 이런 켤레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들려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있는 수죠. 그쵸? 자, 조립제법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럼 제가요, x-1이 있고요, x제곱 플러스 1이 있죠. 자, 왜 이겠냐? 이 3차식은요, fx는 0이라고 합시다. 이 3차식은요, 1차식 하나랑 2차식 하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의 근 하나가 만약에 몇이었으면요, 근 하나가 i였으면 또 다른 근은 누가 된다? 가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예시가 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a라는 식이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식의 하나의 근이요 1 플러스 i라 되어 있어요. a는 어떤 수? 실수라 되어 있을 때요. 그런 모든 개수들이 다 어떤 수예요? 실수죠. 모든 개수가 실수인데 근 하나가 허수네요. 그럼 또 다른 근이 뭐가 있다? 1-i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다른 근은 하나 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3차식이니까 알파죠? 그런데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보면 1 플러스 i랑 1 빼기 i랑 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이 값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알파라는 값은 몇이었다?
그쵸.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이렇게 3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켤레근에 관련된 문제들은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5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 연립방정식입니다. 나만 느끼는 건가? 이게 갑자기 깜빡깜빡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안 좋아서 가끔 눈 자체가 전멸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연립방정식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연립방정식은요, 우리가 보통 크게 2개로 봐요. 첫 번째는 연립 1차 방정식. 자, 연립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대로예요. 매번 했던 거.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디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우리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예전에 뭐라고 했냐?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는 뭐를 제일 많이 하냐? 대입법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대입법. 기억나나요? 자, 대입법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1차와 2차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대입법이죠. 예시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x-y가 3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었다. 이것들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이거 우리 가간법 가지고 안 되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빼서 구했죠? 이 빼는 방법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한 문자로 정리해요. 그럼 그 문자를 대입하는 순간 이 식이 몇 차식으로 바뀌냐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1차를 다 어디에다 넣어요? 2차에다 때려 넣으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차식과 2차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건데요. 얘도 3가지가 있습니다. 자, 2차는 0으로 될 때, 두 번째는 상수항이 같을 때, 세 번째는 2차항이 같을 때, 네 번째는 2개의 값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4개의 형태 부류로 나눠져요.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 같은 형태죠. 3번 같은 형태가 이 4번 얘기예요. 3번 같은 형태가 거기서 마지막에. 오케이? 57페이지에 연립 2차 방정식 보면은 거기에 맨 마지막에 있는 3번이 얘 얘기고요. 나머지는 여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위에 있는 형태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1번의 예시는 이걸로 보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 이런 거 풀 때 쓴다 이거죠. 선생님 어떻게 쓰는데요? 자, 보세요. 자, 얘랑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 아까처럼 그냥 대입해도 됩니다. 대입해서 구해도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래는 좀 더 복잡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좀 더 복잡하게 줬어요. 이거는 대입할 수 없죠? 대입하기 쉽지 않아요.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이 식이랑 뭐랑 같냐? x 빼기 2y, x 플러스 y는 0.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어차피 똑같은 식이죠. 그럼 이 식을 계산하는 거랑 이 식 계산하는 건 똑같죠. 자, 연립방정식은 뭐라고 했냐면 위쪽에 있는 해랑 아래쪽에 있는 해가 공통으로 같은 걸 찾으라 라는 얘기였어요. 왜 얘기하냐? 위쪽에 해는 알아요. x가 2y든지 x가 마이너스 y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럼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위에 있던 해가 2y였다면 얘랑 공통해를 찾으시오 이거거든요. 그럼 1차식으로 변동됐죠? 그럼 이 식이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습니다. 1번 형태.
대입해서 푼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얘의 해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y일 때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1차, 2차죠. 여기 해를 구하고 여기도 해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2번에 있는 상수항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얘기해요. 연립 2차 방정식. 똑같은, 보니까 숫자가 어때요? 같은 식이죠? 이런 숫자가 같은 식은요, 진짜 가간법으로 빼봐요. 빼보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이 0이죠. 선생님 이거 못 계산하는데, 근데 상수가 어떻게 됐어요? 0이 됐어요. 그럼 2차식이 어떤 형태입니까? 0이 된 형태예요. 선생님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식이랑 아까 전에 이 가간법을 했던 두 식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연립하면 됩니다. 얘처럼 구하면 돼요. 선생님 그게 돼요? 그래서 보여줄게요. 이런 거 있다 합시다.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자, 우리 이거 가간법 하려면 얘 몇 배에서요? 2배에서 빼서 x값을 구했어요. 맞죠? 근데요, 이렇게 안 구하고 이걸 빼봅시다. 이걸 더해봅시다. 그럼 2x 플러스 y는 몇입니까? 4x죠? 4x 플러스 y는 몇입니까? 5죠? 그럼 4x 플러스 y는 5랑 3x, x 마이너스 y x 빼기 y는 0이랑 연립하면요 5x는 5가 나와요. 이거 두 배 항우랑 식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이 두 식을 가간법한 이 식과 다시 이 둘 중에 있는 하나의 식을 연립해도요 해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같으면요 두 식을 가감을 해서 하나의 상수항을 0으로 만들면요 아까 있던 위에 있는 문제처럼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상수항이 있으면요 2차식이 0을 만들고요 2차식이 0 되면 1차랑 2차의 곱을 만들어서 그냥 대입해서 다 구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3번에 2차항이 같은 건 무엇을 얘기해요? 이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거. 2차항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같으니까 두 개를 빼면 몇 차만 남아요? 그러면 다시 이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2차식은 우리가 다 1차랑 2차식의 형태를 만들어서 다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형태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켤레근 정도는 알아둬라. 2차식의 켤레근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거기에 연립 방정식을 풀 때는 딱 요 형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 형태는 풀어보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